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위해 TV 건강 속으로 이서경입니다. 평소 어지러워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보통 어지러움증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 많은데요. 흔한 증상인 만큼 원인도 다양하고요. 또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병의 초기 증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지러움증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건강 속으로 오늘은 신경과 남원식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왔는데 네.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그 커다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일단 보통 이제 어지러움증은 굉장히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임상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해서 조금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우리가 균형 장애입니다. 균형 장애.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 균형을 잡는 이제 원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 시각 정보,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회전성 움직임이나 균형을 잡는 이 전정 감각, 그러니까 귀에서 들어오는 이 감각, 그리고 우리가 땅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감각을 느끼는 이 체성 감각이 일단 이게 이제 뇌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뇌가 이 감각들을 이제 통합하고 분석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균형을 잡아주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감각신경하고 뇌 쪽의 그 통합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어지러움이 생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 그래서 그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되고, 네. 이유도 좀 다르게 되고, 양상도 좀 다르게 되죠. 근데 아주 또 특징적인 건 우리가 이제 실조라는 개념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실조라는 개념은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걷거나 서거나 움직이면 약간 걸을 때 약간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분명히 술을 취한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이 좀 잘 안 잡히거나, 또는 말이 좀 이상해지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아주 이 타겟팅이라고 하죠. 이게 겨냥이 잘 안 되면서 뭔가 물건, 그렇죠, 흔들흔들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각 기능들을 통합하는 이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흔한 이 현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네. 현훈이라는 개념은 제일 흔하고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괴로워들 하시죠. 대부분 경험을 하시면 세상이 뺑글뺑글 돈다, 천장이 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구역감이나 구토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아주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이제 호소하시면서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게 되죠. 이제 그런 게 가장 흔한 이제 현훈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정기능계, 이 우리 몸의 이 회전성 움직임이나 균형을 담당하는 이 귀 쪽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각의 특성들에서 조금씩 나눠보고 네.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지 이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크게 이제 형태로는 실조와 현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지러움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양상별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보통은 사실 예전에는 거의 머리 쪽 문제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추신경계의 문제냐 또는 말초신경계의 문제냐, 이걸로 이제 대부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임상 양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갑자기 어지러움이 생기느냐, 회전성의 어지러움이 생기느냐,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도 생기느냐, 움직이면 생기느냐 등등등등, 이렇게 어떤 임상 양상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돼서 조금 어렵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시는 건 이제 대부분 머리를 생각하시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에 의해서, 또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종양이나 이런 중추신경계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원인이 있고, 근데 더 흔한 건 사실은 이제 말초신경계 증상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좀 많죠. 이렇게 네. 앵커님처럼 크고 기신 분들, 이렇게 좀 날씬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립성으로, 대부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딱 서거나 이러면 뭔가 어지러지
짠 이런 네, 느낌들. 맞아요. 뭔가 표현하기도 어려운 뭔가 구역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시야도 좀 흐려지는 것 같고 뭐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기립성 어지러움이 또 굉장히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 그리고 기립성 어지러움이 조금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말초성 어지러움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네네. 이 말초성 어지러움이 생기는 구체적인 원인이랑 또 증상이 어떻게 나뉘나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말초성 어지러움은 이제 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 몸의 회전성 움직임이나 본인한테 알려주는 그 전정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정신경계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현훈, 이게 뱅글뱅글 돈다는 뭔가 주위가 돈다는 느낌들을 가지시게 되고 네. 그래서 딱 뭔가 멀미한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불편감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귀 쪽 문제에서 생기는 흔히 들으셨던 이석증이라든지 메니에르병이라든지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이 이제 말초신경병증에 의해서 특히 이제 전정신경계에 의해서 생기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 조금 자주 반복되죠. 이게 있으셨던 분들이 또 주기는 개인차마다 또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6년 만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자주 해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치는 어려운가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한번 조절을 하고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절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이벤트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통계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귀 쪽 문제 예를 들면 이 이석증이나 이런 것들도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재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발 주기야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네. 통계적으로는 좀 재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번 겪으셨던 분들이 또 겪고 이런 임상 양상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완치보다는 조금 관리 쪽으로. 그렇죠. 이제 이 병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법이나 검사법이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이제 대부분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상 양상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이 어지러움의 양상이 어떻는지를 좀 이렇게 여쭤보고 네. 파악해 보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히 어지럽다고만 표현할 게 아니고 진짜 세상이 도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그런지 아니면 움직일 때마다 아니면 고개를 숙일 때 옆으로 돌릴 때 이게 특징적인 이런 상황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생기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도 또 다른 증상들이 또 있느냐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는지 귀가 먹먹한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병력 청취에 대한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어지러움이 생기시게 되면 아주 특징적인 이 안진 눈떨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주 특징적인 눈이 달달달달 떨리는 게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진 눈떨림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질환들을 분류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죠. 이를 보통 고글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눈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이 고글을 쓰고 환자분들을 실제로 이제 어지러움을 유발시켜 보죠. 실제로 방향성이 있는지 네. 그러면 그 안진을 파악해서 어떤 질환들의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하는지. 파악하게 되고 특히 이명 검사라든지 또는 청력 검사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재발이 많이 되는 만큼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흔하게 예를 드는 이석증. 사실 네. 이석증은 실제로 이제 세반고리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석이라는 녀석들이 들어가 있는 타원낭이나 소낭이라는 곳이 이 세반고리관 입구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석들이 간단하게 하면 이 소낭이나 타원낭 안에 있는 이 이석 모래가루들이 이 회전성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 세반고리관 안으로 쏙 들어갔을 때 생기는 증상을 우리가 이석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세반고리관 안으로 이 모래가루들, 이석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녀석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고개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녀석도 같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특징적인 안진, 눈떨림과 네. 회전성 어지러움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생기는 원리는 이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녀석이 저 안으로 들어가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가설들이 많고 논란거리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움직임 대부분 뭐 과격한 춤을 춘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특히 뭐 운동이라면 굉장히 좀 과격한 운동들이 있습니까? 네. 특히 뭐 테니스, 탁구, 골프 뭐 이런 획획 돌리는 이런 아주 과격한 움직임이 있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생길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이게 자다가 또 잘 생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데 자다가 그렇죠. 움직이는 자다 왜냐하면 잘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잘 때 그냥 탁뭐 꼼짝도 않고 주무시는 분은 없죠. 대부분 이제 주무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본인이 이쪽으로도 돌고 저쪽으로도 돌고 뭐 베개를 높은 걸 뺐다가 낮은 걸 뺐다가 뭐 하여튼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그 귀 안에 있는 그 또르르 달리는 모래가루들이 우연찮게 그 세반고리관이라는 관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아침에 그래서 탁 일어나면 그 모래가루들이 싹 움직이면서 왕 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병력은 이제 50대 아니면 40대 후반의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생긴다고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뺑글뺑글 돌고 구역감을 가지시면서 구토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병원을 오시게 되는 게 아주 전형적인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심을 사실은 뭐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뭐 조심한다고 사실은 이게 안 생기고 뭐 조심 안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생기셨던 분들은 좀 과격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해 주십사 말씀드리죠. 이게 평소에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줄여야 보통은 되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지러움이 생기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원래 가지고 계시던 기저질환이나 스트레스나 뭐 불면증, 감기, 중이염 등등 이런 당뇨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다른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어지러움이 또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게 되죠. 지금까지는 말초성 어지러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중추성 어지러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뇌로 인한 이런 질병은 원인과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뇌혈관 질환이죠. 대부분 걱정들이 또 많으신 게 우리 밖에 말로 뭐 뇌졸중, 그쵸. 뭐 또 뇌출혈, 뭐 뇌경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또 정확한 컨셉을 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뇌졸중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누죠. 그래서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뇌경색이고 네. 뇌출혈은 이제 터져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게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뇌졸중이 가장 또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이제 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흔하지 않지만 이제 뭐 진짜 뇌종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께서 어지러움을 증상을 느끼는데 네. 이게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좀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초성 어지러움은 사실은 증상은 심하지만 네. 예후는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간 두려움을 가지시고 겁을 이렇게 내시거든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말초성 어지러움은 사실은 양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네. 환자분의 예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냥 생활에 조금 불편감을 주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조금 중한 질환,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대부분 중추성 문제죠. 그래서 그 중추성 문제에서 생기는 어지러움은 사실은 어지러움만 생기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아주 다양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또는 뭐 걸음걸이가 아주 불편해지거나 네. 또는 뭐 팔다리 위압감이 생기거나 또는 뭐 복시가 생기거나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같이 어지러움과 동반되면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른 중추성 어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그 회전성 어지러움은 중추성보다는 사실 이렇게 말초성 그 귀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에 조금 더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어지러움은 더 심하죠, 이게. 뱅글뱅글. 네, 그렇죠. 세상이 막 뺑글뺑글 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딱 멀미를 세게 한다는 느낌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시게 돼요. 그래서 증상은 사실은 말초성이 조금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만 네.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중추성 어지러움은 연령별로 좀 유병률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령자한테 많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뇌혈관 질환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 퇴행성 질환 중에 네. 하나겠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많아지는 시기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50세 이후에 우리나라 뇌졸중 유병률이 보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에 조금씩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은 결국은 조금 연세가 좀 많이 들면 드실수록 이제 그런 확률이 위험도가 높다. 조금 높게 되어 있죠. 중추성 어지러움의 예방법과 또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예방법은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저질환들 네.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은 다 알죠. 뭐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정이 가능한 영역들에 있는 거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관심을 두시고 주위에 이제 관리를 하실 때 뭐 내과 선생님들이라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기저질환들을 좀 자주 체크하시고 네. 관리를 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일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초성, 중추성 어지러움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지러움을 느끼는 또 다양한 다른 양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형태가 있나요? 대부분 이제 제일 또 흔한 게 이제 기립성 어지러움입니다. 네.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친구들은 이제 조회라는 걸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침 예전에는 조회. 예전에는 조회나 이런 것들 많이 했죠. 네. 뭐 앵커님도 하셨을 맞아요. 수도 있고 저희도 했었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밖에 떠도는 말들이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오래 서 있다가 뭐 픽픽 쓰러진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목격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앵커님은 제가 보기엔 실제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젊은 분들한테 흔히 생기는 어지러움의 양상 중에 또 흔한 것들이고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좀 많죠. 네. 그래서 대부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딱 서면 이제 약간의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 같고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어지러움이 생기고 시야장애가 좀 생겨요. 그리고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든지 뭐 가슴이 좀 답답해진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구역감도 좀 생기시고 땀도 좀 난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손발이 저린다, 손발이 마비된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호소를 하시는데 근데 막상 또 뜯어보면 이게 과연 진짜 어디에 문제가 있어야 생기는 증상이지 싶은 증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딱 공통적인 내용은 서면이에요. 서면. 네. 이게 어디 간다고 몇 발짝 걷거나 이러면 어지러움이 네. 슬슬 생기기 시작하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이 생기거나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실신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딱 쓰러졌는데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 전에 뭔가 증상을 좀 느끼십니다. 그냥 탁 쓰러지진 않으시고요. 대부분 이거 내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약간의 어지러움, 시야장애, 뭐 구역감도 생기고 뭐 두근거리고 답답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아주 특징적으로 섰을 때 생긴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기립성 어지러움이 이제 또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립성 어지러움이 이제 겪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네.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 기립성 어지러움은 일단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조금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근육량이 많으신 게 도움이 돼요. 네. 이게 특히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서 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건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맞네요.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하면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약간의 근육량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지에 이제 네. 둘레. 그래서 우리가 허벅지 두께나 종아리 두께가 연관이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량이 많으면 우리가 서 있을 때 만약에 체액량이 밑으로 저류가 된다면 그 많은 근육들이 이제 쫙 쪼아주면서 이제 위쪽으로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혈류량을 많아지게 만들어주면 이제 그런 어지러움이 좀 덜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근육량이 좀 많은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단 체중을 좀 늘린다는 생각을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런 유발되는 약들. 네.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한 그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혈압약들 또는 또 흔한 건 또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전립선 약들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들은 대부분 이제 기립성 어지러움을 조금 흔하게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약들을 조금 피하시고 특히 네.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약을 드시는 분들. 그렇죠. 다이어트 약 중에 이제 이뇨제가 조금 섞여져 있는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또 기립성 어지러움이 많은 경우도 네. 많고 그래서 그런 유발할 만한 상황들을 조금 약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이제 물을 좀 많이 드신다든지 네. 그리고 누워서 주무실 때도 상체를 약간 15도에서 한 30도 정도 세워서 주무시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실 때 이 차가 적어지게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렇죠. 일어나지 갑작스럽게 딱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양상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일단 아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그런 양상의 어지러움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구나라고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무게 중심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뭐 어지러움이 생기면 빨리 앉거나 눕거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디 항상 뭐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뭐 그런 경우에는 약간 뒤꿈치를 이렇게 탁 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탁 쪼아주면서 네. 이제 밑으로 저리됐던 체액량들이 이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탁 꼰다든지 그래서 이제 하체 근육량이 많은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꽉 쥐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서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시면 네. 이제 다리가 붓고 하신다고 대부분 압박 스타킹이나 네, 이런 거 맞아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밑으로 저류되는 체액량들을 위로 올리는 그런 압박 스타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립성 어지러움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게 그렇죠. 가장 그런 이제 중요하네요. 그런 양상의 어지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빨리빨리 대처할 거고. 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앉아 있다가 딱 서면 찔한 느낌이 들죠. 근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금방 뭐 해결되기 때문에 별로 내한테 불편감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조금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실신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실신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2차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신을 하시면서 의식을 잃으시면서 이렇게 다치는 넘어지실 경우가 때. 생기죠. 그리고 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이제 환자는 쓰러져 있고 환자는 잘못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한테 우리가 목격자가 없거나 환자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환자는 잘못되어 있는데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네. 어쨌든 어지러움은 많습니다. 이렇게 뭐 아마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우리 말초성 어지러움이 더 흔하다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말초성 어지러움은 사실은 예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생활에 불편하실 수는 있으나 환자분을 뭐 크게 잘못되게 한다든지 환자분의 예우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불안감을 또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상이나 어지러움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조금 잘 하셔가지고 주위에 계시는 뭐 의료진들하고 또 본인의 어지러움의 양상을 좀 파악해서 좀 불필요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생활에 지장을 좀 받지 않으시도록 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TV 건강 속으로 오늘은 신경과 남원식 과장님과 함께 어지러움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내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